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 시간 촌철님들의 삶을 좀 엿볼 수 있어서 조금 호기심도 생기고 기분도 좋은데요.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퇴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바다보고파님, 퇴근하면서 오랜만에 듣습니다. 종배영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야간 작업하셨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라사랑님, 낙엽을 밟으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시선집중을 듣고 있습니다. 옆에서 낙엽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그 청소도 진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낙엽이 엄청 쌓여있던데. 근데 올가을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로 심겨진 은행나무가 노랗게 되기도 전에 너무 추워져가지고 네, 그냥 녹색잎이 바닥에 엄청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날씨가 워낙 변덕이 심해가지고 또 어제 오후는 되게 따뜻하던데요. 그러니까요. 봄날 같았죠. 그러니까요. 그림쟁이님, 청주 출장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날이 좀 풀렸네요. 매일 아침 종배형님과 더마카의 티키타카 들으면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하세요. 저도 적극 홍보할게요. 10명. 네. 청주에 10명 전파하고 오시고요. 네. 최동남님, 아니 오늘 포근하다 그래서 얇게 입었더니 이 시간 너무 춥습니다. 곧 출근하시는 분들 옷 따숩게 입으세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낮이 포근한 거죠. 그러니까요. 아침은 춥습니다. 아침은 춥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네. 맞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자, 모두의 아침을 응원하면서 제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오늘은 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사람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허은하 의원의 말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기현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 텐트를 치겠습니다.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다음은 허은하 의원이 SBS 정치쇼에 나가서 한 말입니다. 신당을 만약 차리게 된다면 그 생각의 크기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분들도 계시고요. 예상치 못했던 분들도 계시고 다들 고민이 많으십니다. 네, 짚을점은요. 둘 다 되게 크대잖아요. 그죠? 슈퍼 빅텐트 그리고 생각도 못한 크기. 생각의 크기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큰 두 가지가 지금 온다는 그러네요. 이야기인데 아무튼 뭔가 벌써 딱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뭐가요? 김기현 대표의 말과 허은하 의원의 말이 딱 비교가 되는데 아하.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둘 다 크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걸 그러니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의 몸값은 자연히 올라가겠다. 왜냐하면 크게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몸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냐? 이걸 짚어줘야죠. 그래서 또 두 사람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속속들이 내용은 다 모르고 그러나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다음은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의 말입니다. 창당을 하고 나니 그냥 합당하자 이런 제안도 하시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저는 정당 창당을 무슨 과거 연식처럼 몸집 키워서 이게 흡수될 거다 이거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상민, 양양자 두 사람의 입에서 공이 지금 나온 당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끝에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슈퍼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강조점을 둔 건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전체를 끌어모으는 거면 그냥 빅텐트인데 진영을 넘어서 민주당 인사까지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 슈퍼라고 하는 말을 더 덧붙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른바 범비명, 뭐 양양자 대표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냥 범이라고 쓰겠습니다. 범비명이라고 하고
범비명에 손을 내미는 그 이유, 이른바 정치적 쓸모가 뭐냐. 범비명계 인사들의 정치적 쓸모가 뭐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준석 외소화를 위한 도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대세는 이준석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범비명계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슈퍼 빅텐트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슈퍼 빅텐트라는 표현보다는 슈퍼 빅 울타리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왜? 나가지 말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나가지 말고 이제 들어올 사람 더 들어와라 이런 거죠. 그렇죠. 이상민 의원이 오늘 대전에서 국민의힘 혁신위 강연을 합니다. 네.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이게 주제라고 하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만나는 첫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김기현 대표가 치려는 게 정확히는 슈퍼 빅 울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은 어떨까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노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로지 반윤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둘째 문제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중요한 건 반윤의 기치를 높게 들어서 성과를 내는 겁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노선에 따르면 범비명계의 정치적 쓸모는 사실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반명 전선을 확실하게 치고자 한다면 모르겠으나 반윤을 우선하는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범비명의 두드러진 색깔은 말 그대로 비명이지 반윤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관건은 민주당에서 사람을 빼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사람을 빼오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죠. 여권 내 반윤 기류가 자기만의 몸짓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사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점이 김기현 대표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슈퍼 빅텐트 한다고 앞문 열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문 단속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요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일단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시베리아 벌판이라는 걸 의원들이 모르진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어도 동토의 왕국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 공천 기류를 보겠죠. 그렇죠. 결국은 공천인 거죠. 공천 기류를 보면서 아 여기 있어봤자 아닌가 보다 하면 그때는 시베리아 벌판이라도 뛰쳐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되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네, 담쟁이 넝쿨님. 정치공학, 정치셈법, 정치는 이과도 문과도 아니고요. 눈치과 정도 같아요. 대전 고수님은 네. 김기현 대표는 슈퍼 빅텐트, 그다음에 허은하의는 상상도 못할 크기 이렇게 서로 크다고 했잖아요. 네. 대전 고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들 하죠. 네, 제가 볼 때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뒷문 단속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희님. 있던 사람도 못 품는 텐트가 정말 빅텐트인가요? 그러니까. 오, 그래서 지금 제가 뒷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6660님, 빅텐트, 선거 계절만 다가오면 늘 빅텐트 말씀하시는데요. 텐트 좀 그만 치고 잘 좀 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 중진을 포함한 몇몇 의원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핵심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네. 이 핵심 관계자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혹여라도 이재명 대표 호위 병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대거 공천을 받고 이낙연 전 대표를 용병으로 불러 후보 유세하라고 하면 그것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보다는 민주당의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뛰는 총선 후보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평가를 좀 해볼까요? 자,
몇 가지 점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 과연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총선에서 역할을 요구할까? 사실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이렇게 주어를 바꿔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총선에서 역할을 주문할까요? 검증사항으로 남겨놓읍시다. 첫째, 그죠? 둘째, 민주당의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뛰는 총선 후보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그러면 지원을 요청할까? 이것도 사실 궁금한 대목입니다. 당장 떠오르는 게 원칙과 상식 멤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당면 관제는 총선 본선일까요? 경선 통과일까요? 일단은 경선 통과죠. 그런데 이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들은 비명계라고 하는 규정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우리들을 혁신계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자기들 스스로 친명 비명 구도에 갇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지원을 하면 오히려 그 구도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지원을 요청할까? 점검 포인트죠. 세 번째, 이낙연 전 대표의 대중적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국 후에 존재감이 전혀 어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낙연 지원은 곧 표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느냐라는 겁니다. 범위를 호남으로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경선에 국한되는 얘기겠죠. 호남으로 좁히면. 오히려 본선보다 경선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호남으로 좁히면. 그럼 경선에서의 지원이라고 하는 문제로 한정이 되면 조금 전 두 번째 정권 포인트 그 맥락 안에 또 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른바 이낙연 역할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근본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인터뷰를 최근에 하고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당내 역할보다 제3지대에서 함께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아니 이낙연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3지대에서 함께 깃발을 들 사람들의 일단 행동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지금 제가 오늘 전한 소식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왜 이상민 의원 따로 하고 원칙과 상식 멤버들 따로 움직일까요? 그거는 이제 여당으로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렸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 원칙과 상식의 4명만 데리고 제3지대에서 그럼 깃발 들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그게 제3지대에서 저게 될까요? 그러면 이준석, 금태섭 연대하고는 그럼 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주 또 재미난 그림이 하나가 그려지는데 이른바 대중적 어떤 그 영향력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이 나올까? 이낙연 전 대표가 많이 나올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있죠? 네.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사회를 본 사람이 박구용 교수인데요. 박구용 교수가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보면 지금 현실 정치와 비슷하다 이러면서 검찰 공화국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말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시간 관계상 짧게만 전해드리면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암컷 발언이 지금 밤사이에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표현이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부터 또 논란이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상은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부터 다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검찰이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차장검사의 처가 골프장과 접대 의혹 장소인 리조트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골프장 예약 청탁 등 비위 의혹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지 한 달여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장에선 이차장 검사가 골프장 대표인 처남에게 동료 검사의 예약을 부탁하고 싸게 해달라, 카트를 신경 써달라고 한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골프장이 검사들 놀이터예요. 카트, 캐디까지 원하는 사람을 해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강원도 춘천의 한 리조트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0년 이차장 검사가 가족 등과 함께 이곳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문을 닫은 리조트를 이차장 검사 가족이 특혜 이용했고 모임 자리에 과거 수사 대상이었던 대기업 부회장이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직후 이차장 검사를 대전 고검검사로 인사조치했습니다. 네,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진행 과정부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게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민주당이 이정섭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이원석 총장이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것이라면서 바로 업무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김의겸 의원실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게 이번 달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진행 과정을 복기해 드린 이유가 짚을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섭 차장검사가 위장 전입 사실, 즉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은 곧바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바로 업무 배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감장에 나와서 업무 배제를 바로 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야 전보 발령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제야 전보 발령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둘째, 이원석 총장은 감찰과 수사를 병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사 개시 시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3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게 이번 달 3일이니까. 그러면 보름 가까이를 묵혔다라는 건데 그럼 보름 동안 감찰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개시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병행 차원인 겁니까? 병행이라고 한다면 보름간의 시차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과정과 절차가 매끄럽고 아주 심플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연유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한번 보죠. 고발인 조사를 했던 3일, 이 시점에 주목해 봅시다. 왜 이 시점에 주목합니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게 언제입니까? 9일입니다. 그걸 6일 앞두고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처리가 되지 못했고 민주당에서 나온 예고 날짜가 있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본회의가 잡혔으니까 이때 처리하겠다. 그러면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하면 열흘 전에 압수수색을 개시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관된 맥이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한 어떤 시도가 들어가는 D-Day를 앞두고 사전에 뭔가 수사를 하는 액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탄핵소추 김빼기 내지 탄핵소추 저지용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따라붙고 있는 겁니다. 네, 푸른단을님이 대검 국감 때 검찰총장의 발언을 좀 복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일에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다.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갑자기 근데 왜 강제 수사를 시작했을까? 네.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열심히 거죠. 수사하고 있으니까 굳이 탄핵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런 메시지가 담긴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